2023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수원 쪽에 프로그램 녹화가 있어서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지역방송이라서 뭐 출연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죠 뭐. 지금 일종의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그 경찰학과 교수들, 소위 이제 친경찰, 제대로 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마치 이 비판적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용 없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알아도 그냥 정권에 윗보이기 싫고, 또 어쨌든 적당히 경찰이라 이런데 이제 밖으로 같이 공유할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이 개혁이라든가 사회 개혁이라 이런 거에 걸림돌이죠. 차라리 없으면 많은데 한심한 인간들이 많죠. 물론 당신들이 기분 나쁘면 나를 비판하세요. 당연히 저도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머리나 됩니까? 근데 당신들이 그건 그렇고,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노컷뉴스에서 나오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 아랫돌 빼 윗돌 베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가 핵심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거죠. 사실은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인력 보강은 없다. 그리고 여러 부서를 통폐합하는 거,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죄 예방 지역경찰 112 상황을 통합 예방 대응국으로 한다. 사실 이런 짓거리는 많이 봤죠.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또 나눠 갖고 자리 좀 챙기고 통합은 했는데, 실제로 물리적 통합, 화학적 통합은 안 되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조금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 상황이 좀 바뀌면 슬그머니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은 공무원 조직, 특히 경찰이나 이런 조직에서 힘 있는 조직 애들은 슬그머니 여론 눈치 보고 쓱 바꿔놓고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노컷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권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십수년 전에 형사기동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1기 형사기동대, 2기 형사기동대. 그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들 중에 일부가 백골단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백골단 얘기 쓰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사실 백골단이 집회 시위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 무고한 사람들 두들겨 패고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 경로를 밟게 됐는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형사기동대 애들도 백골단으로 넘어간 애들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골단, 형사기동대 애들이 모두 백골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인원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 걱정은 그럽니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를 운영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인원을 빼갖고 뭐 2,000명, 3,000명 빼서 전국의 지부대가 2,200개고 서울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서울하고 경기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개? 뭐 한 200개 좀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개면은 인원을 내려면 한 그 지구대당 최소한 3명은 가야 됩니다. 4명 가야죠. 5조, 4조라고 하면 4명 간다고 치면은 그럼 200개니까 저 800명, 900명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서울, 경기만 해요? 인천은 안 해요?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대도시는 안 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1명 정도 팀당 1명 정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8명 근무하는데 9명 근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대가리들이 그거죠. 형사기동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청이나 이런 데에 있다가 뭔 일이 터지면은 탁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순찰하는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그 의미죠. 근데 경찰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옛날 말대로 그냥 뭐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제 아니면 박정희 시절에도 그런 것처럼 도심에서 집회 시위가 벌어지면은 운동권들, 학생운동, 뭐 즉각적으로 투입해갖고 두들겨 잡고 검거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종로 3가에서 뭔 일이 터졌어. 그럼 부랴부랴 가갖고 두들겨 잡아. 근데 그럼 늦죠. 왜냐면 이미 터져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뒤에 저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예방할 수는 없죠.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어떤 거점에 그런 애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뭐 9,000명이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조선이나 최윤종이나 뭐 이런 최외원종 이런 애들은 경찰이 배치되는 걸 알고 안 배치된 곳으로 가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런 어떤 부분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뭐가 문제고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아니면은 정확히 지금 경찰 인력이 적정한가 아니면 사실 모자른 거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먼저 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원을 가지고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실제의 경찰들 개개인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퍼포먼스를 못하기 때문에 밥값을 못하는 거죠. 물론 밥값을 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밥값을 못하는 애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어떤 조직 구조 내에서 그 업무 부분에 있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을 분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훈련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올리고 그것이 안 되는 애들은 과감히 내치고 그러니까 부적격자라든가 심리적 문제라든가 이런 애들은 쳐내고 그리고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만큼의 대우 또한 그 정도의 일정 정도의 어떤 이 성과 보상 그게 돈이든 아니면 저는 사실은 뭐 이 보직 관리 그래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포함하면 돈이라든가 아니면 더더군다는 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바꾸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서가 이고 그 보직이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판단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모자라. 사람이니까 모자라니까 관리 인력 쟤네들 지역경찰청 지방
지방청 경찰서 본청 가보니까 행정 업무 애들이 많네? 쟤네들 빼면 되겠네? 이런 되게 단순하고 진짜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 기동대라고 하는 경비경찰 인력이 이만큼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만큼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집회시위관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할 이유가 있어? 집회시위관리라고 하면은 그 수만 명이 나와서 하는 거를 지금 보세요. 사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 집회 같은 경우 질서 정연하고 이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소위 말해 예전에 태극기 집회라든가 뭐 소위 말한 정광훈 목사 그냥 극단적으로 막 난리치고 뭐 이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애들, 또 민노총 같은 애들도 역시 조금 아니면 상당 부분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 집회를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기동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는 1000명을 두고 이런 뭐 민노총 집회라든가 태극기 집회 같은, 사실 요새는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게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무슨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까? 그냥 태극기 집회 오히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회 관리 같은 거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훈련된 집회 관리 방식의 통합적 매뉴얼, 좀 선진적 매뉴얼, 뭐라고 부르든 그런 걸 통해서 상시 인력은 1000이고 근데 뭔가 이제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한 2000을 동원해서, 근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기동대에 저기 서울에 있는 기동대 그 뭐 이동대 5개 뭐 6개의 부대단위 합숙해 가서 걔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무슨 문화축제하고 뭐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기동대 쓰고, 제가 이거는 몇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번 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디 뭐 그 높은 신분 행차한다고 거기 쓰고 뭐 어디 뭐 공간들 그거 산다고 쓰고 왜 그 비싼 경찰 인력을 거기다 씁니까?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고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뭐 방어원을 쓰던 아니면 뭔가 지들이 경비원을 고용을 하든 민간 경비 애들한테 고용을 하든 그런 영역으로 다 넘겨줘야죠. 왜 쓸데없이 비싼 경찰, 정규 경찰 인력을 그런데 함부로 낭비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문 경호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건 경호 부대가 할 거지 경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초에 그건 법상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 경호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외곽을 경찰이 얼마 할 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 외곽 경호를 한다고 101단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 1년에 100 몇 명씩 뭐 그런 많이 뽑아 갖고 실제로 경비 그 경찰 능력 아무것도 없는 애들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101단 해 갖고 나중에 걔들을 경찰로 쓴다고 했고 난리가 나고 능력도 없는 애들 뭐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경비경찰에 수천 명, 5천 명 넘는 애들이라 뭐 그 이상의 명령에 대한 재조정, 거기서는 몇천 명은 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그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들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역경찰이고 경비경찰이고, 그럼 수사경찰 2, 3만 정도 되는 애들, 그럼 걔네들이 지금 문제가 실제로는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민원 처리의 그 일정이 너무 늘고 실제로 수사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지금 말하는 과학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보강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처리했냐면 아예 그러니까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생활안전은 지역경찰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본청에 국을 통합한다고 해봤자 실제 생각하면 실제로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의 인원이 몇 명이나 통합한다고 걔네들 몇 명이나 여분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기껏해야 대여섯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많으면 뭐 열 몇 명 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실제로는 쓸모없는 애들, 경찰대 애들 자리 보존시키려고 만들어갖고 사실은 행정직으로 이런 애들은 다 뽑아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의미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판단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수사국 사이버국을 수사국으로 통합하는 부분,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실제로 근데 과학수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과학수사를 분리시켜야 된다. 즉 국가과학수사위원회 쪽으로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와 분석은 나눠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형사국 통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지금 사이버 수사가 이만큼 문제가 되는데 사이버 수사국 그나마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근데 물론 현장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도경찰청과 본청에서 관리 인력 중에 유휴 인력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몇백 명 뽑아낼 수 있겠죠. 그건 상당히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경찰관 기동대 부분에서 여기서 직할부대 행정인력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일치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관 기동대가 왜 필요한가? 최소화해서 경비 인력을 줄여갖고 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엉망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일선 경찰서의 내근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경제팀이나 조사팀 이런 애들은 사실 내근 부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조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들어오면 얘네들이 거의 밤새워서 조사하고 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내근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역량을 확대해 갖고 얘네들이 민원 처리 이런 것에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중간 관리 인력 같은 걸 줄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 항상 그러니까 하는 방향도 그런 거. 뭐 기동순찰대를 뭐 만들어 갖고 취약지에 예방 수찰 강화를 한다고 이 꼴값 떠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중밀집 장소나 저기 범죄 취약지에 예방 수찰을 강화한다 한들 그게 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카운트해 봤느냐.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기마경찰을 둬라. 기마경찰 보면은 딱 현장에서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사기동대는 뭐냐. 그러니까 형사기동대가 사라진 이유가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광역수사대 혹은 강력범죄수사대 같이 진짜 이 전국 단위의 이 강력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에이스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수사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광역수사대가 없더라도 전문적인 수사 부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장난이지 장난. 말장난이지 말장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역경찰의 업무 분배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50대 이상의 지역경찰들이 많아지고 젊은 경찰은 사라진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도
물리적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배워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면 된다. 그거 못하면 내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다. 인력 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업무를 분담을 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말하는 주치자 문제 이런 거 있죠. 보통 바쁜 지구대의 주치자로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인력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력을 보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력을 100명을 보강하는데 주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주치자는 다른 쪽에서 처리하게끔, 지방자치에 처리하게끔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럼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평가해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서 하는 어떤 업무 재조정이 필요한 거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고 이 고령화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지구대의 인원이 보강이 안 됐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지구대의 인원을 보강시키려면 얼마를 보강해야 되느냐? 지금의 2배를 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문제는 지구대에서 할 수 없고 지구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조정 부분, 그러니까 지구대가 개입할 부분과 경찰서가 할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런 거죠. 지구대가 잡일은 다 하고 편한 내근은 경찰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지구대에서 젊은 애들이 빡시게 내가 1, 2년 하고 도망가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차라리 업무를 조정하면 지구대가 더 편해, 경찰서가 더 불편해. 아니면 경찰서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지구대 자체를 좀 더 광역화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수사부서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수사심사관을 지금 없애고 현재는 돈을 수사 인력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하나, 그 수사 현장의 수사부서가 너무 미약하다, 능력이 없다. 그거는 실제로 걔들을 얼마만큼 훈련시키고 적합한 애들로 선발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법대지만 나와서 뭐 좀 구급시험 뭐 이렇게 보고 그거 가지고 수사,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좀 더 능력 있는 애로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은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지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좀 올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 얘들을 좀 더 치밀하게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전제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한테 수사 경찰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대로 뭐 퍼포먼스도 없는 애들한테 해, 그러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현장에서 막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이상동기 범죄든 뭐든 막 터지니까, 근데 왜 터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범죄, 소위 말하는 법무부의 저번 방지의 실패, 이 우범자들 실패, 소년 실패, 그러니까 이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두를 경찰만의 문제로 돌려버리니까 이건 사실은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안인득 사건처럼 초기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던 애들의 문제, 그럼 이건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윤희근이가. 이게 좀 한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치안 강화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뭔가 대충대충 해서 뭔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갑갑해요. 지금 뭐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우선 범죄 예방과 상황 대응의 일원화라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범죄 예방 대응에서 일일이 들어와서 가서 딱 했는데, 그럼 그 대응했다는 게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억제시키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처벌하고 그러면 얘 수사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심리적 안정. 그럼 걔들은 어차피 다음 부서로 넘겨야 돼요. 긴급 대응 부서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뭐예요? 자꾸 그럼 검찰로 넘기나? 이건 한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관이 마약 사건 연루돼갖고 유감이라고 윤희근이 얘기했지만 유감은 씨발 무슨 유감이 아니라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와영자가 뭐가 문제고 이런 답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냥 미봉책밖에 없으니 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한번 받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녹화 끝나고 와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